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 라일리의 감정이 그녀의 일상 속 사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린 영화입니다. 픽사는 이 영화를 통해 감정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15번째 작품으로 1억 7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약 8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픽사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 중 6위에 해당하는 성과인데요. 당시 쥬라기월드가 극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 아웃은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정식 북미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첫날 티켓 판매에서 단 4시간 만에 37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토이스토리 3가 전야제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400만 달러입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98%의 신선도를 기록했으며 메타크리틱에서는 94점을, IMDb에서는 8.1점을 받았습니다. 토이스토리 3 이후 다소 주춤했던 픽사를 다시금 영화 산업의 정상으로 올려놓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단순 애니메이션이 아닌 어린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이 단순히 기쁘거나 슬픈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형상임을 강조하여 감정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라일리의 감정을 의인화한 각 캐릭터들은 고유한 형태와 색상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기쁨이는 별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밝고 빛나는 디자인을 했는데, 이 모습이 마치 피터팬의 팅커벨과 유사하여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녹색 드레스와 파란 머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인사이드 아웃의 피트 닥터 감독은 초기부터 버러기를 사각형으로 그리며 애니메이터인 로니 데의 카르멘의 화난 표정을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라일리 아빠의 버러기 성우도 맡아서 하게 됩니다. What is her deal? All right, make a show of force. I don't want to have to put the foot down. 나머지 감정들 또한 눈물방울, 신경세포, 브로콜리 등 다양한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는 다양한 성우진이 포진해 있는데, 그중 상상 속 친구인 빙봉을 연기한 리처드 카인드는 개봉 전부터 영화가 흥행할 것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빙봉이 기쁨이를 위해 희생하는 장면에서 딸이 엄마 품에 안겨 울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처드 카인드는 실제로 빙봉을 연기할 때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대사를 쳤다고 합니다. Take her to the moon for me. Okay? 인사이드 아웃은 더빙판 또한 존재하는데요. 그중 소시미를 맡은 위훈 성우와 까치리를 맡은 이지연 성우는 부부라고 합니다. 빙봉 역의 이정원 성우는 과거 겨울왕국의 귀여운 마스코트 올라프 역도 맡아서 했었는데, 이번 인사이드 아웃에서 올라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일리의 머릿속 추상적 사고의 방에서 빙봉이 자신의 다리가 변하자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 소리치는 장면은 겨울왕국 올라프가 했던 대사를 반영하여 애드립으로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초기 설정 중 하나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아닌 기쁨이와 소심이가 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기쁨이와 슬픔이의 파트너십이었죠. 이 변경에 대한 이유를 피트 닥터 감독은 처음에는 기쁨이와 소심이가 짝을 이루었지만 이후에 그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법칙과 성장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스토리를 다시 구성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결국 기쁨이와 슬픔이를 짝지어두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설정에는 작은 구멍 또한 존재하는데요. 영화 초중반에 나오는 젤리빈같이 생긴 기억 처리반이 심심할 때마다 본부를 골려주기 위해 트리플 덴트 껌에 중독적인 노래가 들어있는 기억을 올려보낼 때 기억 회상 튜브를 쓰는데, 여기서 트리플 덴트 껌은 트리덴트 껌을 패러디한 가상의 브랜드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기억을 올려보낼 때 기쁨이가 핵심 기억을 가지고 이 튜브를 통해 본부로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죠. 이 설정 오류에 대해서 피트 감독은 우리는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아차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내는 기능은 나중에 추가된 것인데 라일리의 머릿속에 박힌 노래를 할 때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쁨이는 기억들이 안전하게 전달될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녀 스스로가 기억들과 함께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설정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사의 타이밍입니다. 라일리와 그녀의 감정들이 이사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사와 관련된 여러 준비를 하면서 미리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말이죠. 영화를 보다 보면 라일리가 평소나 기분이 좋을 땐 카메라가 가만히 있지만 기분이 상하면 카메라가 약간씩 흔들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기억 보관소의 모습은 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픽사의 정통적인 이스터에그 또한 많이 숨겨져 있는데 영화마다 등장하는 피자 플래닛 트럭은 무려 3번이나 등장하지만 난이도가 극악이며 감독 또한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화 안에 숨겨져 있는 피자 플래닛 트럭은 조이가 도망치는 빙봉을 쫓는 장면에서 빙봉이 떨어뜨린 구슬 중 하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이 구슬입니다. 두 번째는 하키성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세 감정들이 고군분투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긴가민가 하지만 확대해보면 피자 플래닛 트랙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차를 타고 본부로 가는 도중 빙봉이 잡은 구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A123은 픽사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스터에그로 그 시작은 토이스토리 감독 존 라세터를 포함한 많은 감독과 애니메이터를 배출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애니메이션과 1학년 교실 번호였다고 합니다. 픽사의 전통에 따라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이 번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라일리가 가출한 후 엄마한테서 온 전화를 받는 장면에서 벽에 그래비티로 써져 있는 A113을 볼 수 있고 라일리가 전학간 반의 문에도 같은 번호가 적혀있다고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해당 장면을 찾을 수 없어 해외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이스터에그를 감독이 직접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보아 해당 장면은 찾을 수 없지만 교실이 A11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교실 안에서 또 다른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여기 이 지구본과 토이스토리 3 앤디방에 있는 지구본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라일리가 소파에서 뛰어놀 때 탁자 위의 음식 절지 모델은 라따뚜이의 여자 주인공 콜레트입니다. 또한 상상의 친구 빙봉과 뛰어놀 때 바로 옆에 룩스보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라일리와 부모님이 함께 먹던 컵누들은 라따뚜이의 주인공 링긴이 집 냉장고 안에 있던 컵누들과 같은 것입니다. 라일리의 가족이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갈 때 전신주에 나란히 앉아있는 새떼는 픽사의 단편작에 나오는 아기 새들입니다. 라일리의 머릿속 상상의 나라에는 트럼프 성이 나오는데 잘 보면 킹은 라일리의 아빠를, 퀸은 엄마를, 그리고 제 카드 대신 R이 적힌 카드는 라일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라일리와 그녀의 부모님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라일리가 겪는 변화와 감정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트럼프 카드성은 특성상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라일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반영합니다. 카드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라일리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변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통해 다시 성장하는 기회를 상징합니다. 교실에서 떠드는 아이들 중 한 아이의 티셔츠는 토이스토리 CD의 티셔츠와 똑같습니다. 끝으로 영화를 돌려보다 오게티를 하나 발견했는데 찾다 보니 재밌어서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추가적인 오게티들을 찾아보았고 총 4가지의 오게티를 찾아냈습니다. 영화 초반 라일리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나오는데 이때 라일리의 엄마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의 시점으로 바뀌면서 안경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라일리가 집안에서 수레를 끌고 다닐 때 소심이가 전기 코드를 보고 멈추는 장면에서 처음에는 코드가 흰색이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검은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일리가 첫 등교한 날 책상 위에 있던 파란색 공책이 라일리가 고향을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린 후 자리에 앉았을 때 공책의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빙봉이 다리를 다쳐 눈물 대신 사탕을 흘리는 장면에서 회색 포장지의 사탕이 다음 장면에서는 사라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사이드 아웃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의 대흥행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 영화를 추억하며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